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청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주말인데요. 정말 희한한 뉴스를 하나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정부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법,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제, 그 다음에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 처리에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공수처법과 비슷한 법입니다. 공수처법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 아니겠어요? 자유민주국가 어느 나라에도 들어있지 않은 세상의 유일한 법이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에요. 그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죠?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 대원칙, 삼권 분립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법은 전 세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재 공수처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맛이 들린 것 같아요. 즉 검찰 장악에 이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세게 하면 법원에서 거기에 유죄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허울 좋은 검찰이면 유죄 판결 날 만한 내용으로 수사하기가 어렵겠죠. 조국 수사에서 말하자면 이제는 공수처라고 하는 괴물체를 들이밀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뒤밀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 결과를 뒤엎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 판을 바꾸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원의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법원판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이러한 공수처, 법원판 공수처, 이거를 꺼내드는 사람은 역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공수처가 4+1 협의체 당초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독소 조항이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에 독소 조항. 그래서 민주적인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뭐냐면 4+1 똑같은 협의체인데 막판에 밀실에서 이번에 법원판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박주민 의원 방에서 몰래 만들어낸 독소 조항이 뭐냐면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라는 독소 조항, 즉 검찰과 경찰 위에 수사기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공수처로 만들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런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에 착수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라. 이거를 박주민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 기가 막힌 머리로 법원판 공수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주민 의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이 누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냐면요. 민변하고 참여연대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 법원판 공수처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기자회견 석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민변과 참여연대입니다. 만약에 민변과 참여연대 함께 법을 만든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원칙에 맞다. 사법부의 독립에 맞다. 이러한 원칙에 맞는 정말 사법부, 지금도 사법부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를 끌어들였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 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그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 개선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그들만의 입맛에만 맞는 법원으로 꾸며가기 위해서 그러한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거기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껴있다. 여기에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기관은 뭐냐면요. 사법행정위원회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이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법원판 공수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하고 현재 있는 그야말로 법원 행정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처하고 법원의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법원 인사위원회를 두 개 기관을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행정과 인사를 이 사법행정위에서 전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누가 선출하느냐? 누가? 어디서 선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장이고 법관위원 4명하고요. 비법관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1명의 비법관으로 구성이 되는, 11명의 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비법관위원, 즉 법관이 아닌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그 자격은 10년 이상의 법관,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플러스 여기에 더 문제가 있어요. 10년 이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0년 이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충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러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법원의 행정과 인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가 쉽게 얘기해서 법원 인사들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법행정위가 자기 마음대로 법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회가 선출하는데 국회가 선출한 6명이 있어요. 6명.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선출한 4명이 있는데 이 6명은 당연히 지금 현재 여야 구도로 볼 때 4+1 협의체에서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의 대부분이 누가 가겠어요? 4+1 안에 들어와 있는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수처 때 4+1의 합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인해서 이 비민주 악법이 통과된 거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사법행정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전원 사실상의 여권 성향 인사들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법부마저 공수처를 통한 검찰과 경찰의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마저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장악해서 그들만의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법원 내부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다. 우연 소지가 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행정부의 독립은 핵심은 법관 인사인데 사법행정위 과반인 비법관 위원을 국회에서 뽑는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가 사실상 법관 인사를 좌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참여하면 결국 공수처처럼 민변 변호사가 들어가서 법원의 정책과 인사를 장악할 위험이 있고 법원 내부의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원내 대변인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검찰 장악에 이어 법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공수처로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고 민변 대법원으로 엄벌하겠다는 독재적 계획을 가만두고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 장악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부 여당이 독점적으로 장악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한 의혹과 의심 그리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애국 세력들이, 애국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대 국회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밀어붙인 경험이 있고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오히려 이러한 사법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법원판 공수처 철저히 반대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주말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과 같은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야만이 이러한 독재 악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널리 전파해 주시면 저에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